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는데 땅에서 시커먼 액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거 혹시... 맞습니다. 석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떼부자입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평생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사실 석유가 터지면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집니다. 중동 나라들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고 실내 스키장을 만들 정도니까요. 근데 여러분, 석유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배운 거 떠올려 보면 공룡이 죽어서 석유가 됐다? 이 정도 기억나시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절반은 틀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석유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죠. 석유의 영어 이름 페트롤리엄은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는 페트로와 라틴어로 기름을 뜻하는 올레움이 합쳐진 겁니다. 말 그대로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은 1546년 독일의 광물학자 게오르그 바우어입니다. 거의 500년 전이에요. 석유는 지하에서 천연으로 나오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입니다. 원래는 액체, 기체, 고체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보통 우리가 석유라고 하면 액체 상태의 원유를 말하죠. 땅에서 뽑아 올린 석유에는 수분이랑 가스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이걸 제거한 게 원유이고 원유를 정유 공장에서 정제하면 우리가 아는 석유 제품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비행기에 넣는 제트유, 난방에 쓰는 등유, 트럭에 넣는 경유, 공장 돌리는 중유, 요리할 때 쓰는 LPG 가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세제, 화장품, 장난감, 아스팔트, 심지어 비료까지. 석유가 안 들어가는 물건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물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아주 옛날에 공룡이 죽어서 땅에 묻혔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석유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친구들이랑 한국 공룡은 대체 뭐란 거야?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 이런 농담도 했었고요. 근데요, 이거 거짓입니다. 거의 100% 거짓이에요. 에이, 진짜요? 네, 진짜예요. 일단 팩트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오늘날 사용되는 원유의 약 70%는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시절에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시기는 겹쳐요. 근데 중요한 건 석유의 원료가 공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석유의 진짜 원료는요, 플랑크톤입니다. 네, 맞아요.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생물들이요. 플랑크톤, 조류, 박테리아 같은 수생 미생물들이 죽어서 바다 밑바닥에 쌓인 게 석유의 원료입니다. 공룡은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석유의 원료가 되는 유기물의 대부분은 해양 플랑크톤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육지 식물도 약간 포함되지만 동물은 극히 적고 공룡은 전혀 없다가 과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가 재미있어요.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서 석유도 많이 나오거든요. 캐나다의 호스슈 캐니언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공룡 화석도 나오고 석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룡이 죽어서 석유가 됐구나 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지역이 생태계가 좋으니까 공룡도 많이 살았고 플랑크톤도 많이 살았던 거예요. 공룡과 석유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건 같은 동네 출신이라서 그런 거지
공룡이 석유로 변한 건 아닌 거죠. 자, 공룡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이게 아직도 100%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 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석유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기기원설. 이게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약 5억 년 전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바닷물로 뒤덮여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바다에는 어류, 플랑크톤, 조류, 갑각류, 미생물 같은 수생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이 생물들이 죽어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요. 모래와 진흙 같은 퇴적물과 섞여서 쌓이죠. 이렇게 쌓인 유기물이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수억 년 동안 지열과 지압, 그리고 특수한 박테리아의 작용을 받으면서 서서히 탄화수소, 즉 석유로 변했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만든 초대형 압력밥솥 요리 같은 겁니다. 재료는 플랑크톤, 불은 지열, 뚜껑은 수천 미터의 암석층. 이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 최소 수천만 년입니다. 두 번째, 무기기원설. 이건 생물과 전혀 관계없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금속 탄화물이 물과 반응해서 석유가 됐다는 이론이에요.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 방법으로 석유를 만드는 데 성공한 적이 있어서 한때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금속 탄화물의 양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낮아졌죠. 세 번째, 자연 발생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론인데 우주에서 날아온 행성이나 운석에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게 지구 초기에 석유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결론적으로 유기기원설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발견되는 곳이 대부분 과거의 얕은 바다나 호수였던 곳의 퇴적암이거든요. 그리고 석유 성분 속에 질소, 황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이건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생물이 원료라는 강력한 증거죠. 자,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 한국에는 왜 석유가 안 나오는 거야? 공룡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왜? 답은 지질학에 있습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많이 살다가 죽어서 퇴적된 다음에 수억 년 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석유가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석유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주는 트랩이라는 특수한 지질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석유가 고여있을 수 있어요. 중동에 석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동 지역 대부분은 중생대에서 신생대 시절에 파라테티스 해라는 얕은 바다였어요. 이 바다에 플랑크톤과 유기물이 어마어마하게 퇴적됐다가 나중에 지각 변동으로 육지가 되면서 석유가 갇힌 겁니다.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반면 한반도는요, 지질학적으로 너무 오래전부터 육지였습니다. 한반도의 기반암은 수십억 년 된 암석이에요.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해양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퇴적된 해성층이 필요한데 한반도는 바다였던 적이 너무 오래전이라 석유를 만들 조건이 애초에 갖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룡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공룡은 아무 관련이 없고 한반도의 땅이 너무 오래된 육지라서 석유의 원료가 될 해양 퇴적물 자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을 돌려볼게요. 석유가 처음부터 검은 황금이라고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고대의 석유는 역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땅에서 시커먼 액체가 올라오는데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고
냄새도 이상하고 액체인 줄 알았더니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로 날아가기도 하고 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신비로운 물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술적인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고래의 피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황이 농축된 이슬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실용적인 사람들은 이걸 활용했죠. 기원전 3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500년 전에 이미 유럽에서 석유에서 나온 피치와 점토를 섞어서 벽을 바르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수제로 쓴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역청을 배의 틈새를 메우는 데 사용했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정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전설적인 3인방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드라마입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예요. 18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한물간 시기입니다. 금으로 한몫 잡으려던 사람들이 시류에 빠져 있을 때 세 남자가 다른 걸 주목합니다. 검은 황금, 석유요. 첫 번째 남자, 조지 비세, 원래 신문기자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양반이 어느 날 석유가 태울 때 빛을 낸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당시 밤에 불을 밝히려면 고래기름이나 석탄에서 뽑은 기름으로 등불을 켰거든요. 그런데 고래기름은 점점 귀해지고 있었고 석탄 기름은 냄새가 지독했어요. 석유로 대체하면 대박 아닌가? 비셀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는 바로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의 땅을 사버려요. 석유가 나올 것 같은 곳이었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은행가 제임스 타운샌드가 자금을 대겠다고 나서요. 하지만 석유에서 정말 쓸만한 게 나오느냐를 증명해야 했죠. 여기서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벤저민 실리먼, 예일대 화학 교수입니다. 실리먼은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원유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확 몰려들었고 비셀과 실리먼은 세네카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실제로 땅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남자가 등장해요. 에드윈 드레이크, 철도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1858년 봄, 드레이크가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시까지 석유를 채취한다고 하면 그냥 땅에 구덩이를 파서 스며 나오는 석유를 퍼내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드레이크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씁니다. 쇠파이프 끝에 드릴을 달아서 회전시키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방식. 사상 최초의 수직 굴착식 석유 시추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제가 파는 구멍을 드레이크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드레이크는 1년 반 동안 묵묵히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1859년 8월 27일, 마침내 원유가 솟아올라요. 이날이 미국 역사가들이 기록한 미국 석유 산업이 탄생한 날입니다. 드레이크의 어리석음이라고 조롱당했던 그 구멍에서 검은 황금이 쏟아진 거예요. 인생 역전의 순간이죠. 세네카 석유회사가 석유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원유에서 뽑아낸 등유가 등불 연료로 탁월하다는 게 알려집니다. 19세기 말부터 등유 램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석유 수요가 폭발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원유에서 등유만 뽑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버렸습니다. 휘발유? 쓸모없는 부산물로 취급받아서 강에 그냥 흘려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절할 노릇이죠. 그런데 1885년
세상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고트리프 다임러가 휘발유로 작동하는 내연기관을 완성한 거예요. 이 순간이 석유 역사의 진짜 터닝포인트입니다. 버려지던 휘발유가 갑자기 핵심 자원이 되어버린 거죠. 자동차가 등장하고 트럭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석유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탱크, 군용 트럭, 전투기, 군함. 전쟁의 모든 기계가 석유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석유는 더 이상 등불을 켜는 연료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 됐습니다. 대석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후 석유는 인류 문명의 혈액액이 되었어요. 교통, 산업, 농업, 화학, 의료,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이 석유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석유 정말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많이 하시죠? 1972년에 로마클럽이라는 곳에서 석유가 30년 안에 고갈된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근데 그로부터 50년이 넘은 지금 석유는 여전히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탐사 기술의 한계로 알려진 매장량만 계산했거든요.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전이 계속 발견됐고 셰일오일 같은 비전통 석유 자원까지 개발되면서 매장량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플랑크톤이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걸 인류가 200년 만에 쓰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고갈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수십 년간은 석유가 고갈될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 문제 때문에 석유를 못 쓰게 되는 날이 없어서 못 쓰는 날보다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오늘 검은 황금 석유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마당에서는 석유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 보셨으니 석유에 대해서만큼은 떼부자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